안녕하십니까. 영산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찬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재성의 작용에 이어 육신의 작용 중 마지막인 관성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은 정관과 편관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관살은 나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기운이므로 공부이고 수양이 됩니다. 일주가 왕하다면 자신의 넘치는 기운을 공부와 수양으로 자신을 갈고 닦음이니 자제력과 원칙을 준수하고 법도를 지키며 품성이 경박하지 않고 인격을 내면에 간직한 군자의 인품입니다.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많으면 비겁을 억제하여 동지를 잃게 되어 열등감을 느껴 움츠리고 생조받지 못하는 약한 재성이 있다면 재성이 설기가 많아 처와 재가 불길하고 운행에서 재관운을 만나면 신명이 위험합니다. 관살이 퇴약하면 자신을 갈고 닦는 수양과 공부가 없는 것이니 자존심과 고귀함이 없고 규율을 지키지 않으니 명예가 없습니다. 관살이 많은데 대운에서 인성운이 오면 소망을 성취하고 대발하나 신강한 사주에 관성이 약할 때 재관운에 발복하고 식신상관운에 불길합니다. 다음은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남편과 조모를 의미합니다. 특성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치가 발신하며 우더른을 존경하는 것 등입니다. 또 가계가 정통이며 명예 및 신용이 있으며 자비심이 많고 용모가 달려하고 인품이 순정합니다. 이와 같이 정관은 길상을 나타내는 육신이나 사주에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해로워 곤궁을 면치 못하며 여자는 일부 종사하기 힘듭니다. 사주에 정편제가 있을 때는 길조가 더욱 증가되나 상관이 있을 때는 길조는 사라지고 오히려 권위 및 명예가 손상되고 상속 및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정관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이 사주에 많을 때는 가계가 풍족치 못하며 큰 재화를 당합니다. 정관이 하나만 있고 편관과 상관이 없으면 독후강직, 성실하고 친절하며 인정이 많고 강직한 군자가 됩니다. 연주에 정관이 있으면 장남으로 태어나거나 차남으로 태어나더라도 일가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시대부터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지에만 정관이 있으면 일생 빈곤하지 않으며 인수가 있고 형충파해가 없으면 부귀하고 다시 정관대운을 만나면 대귀 또는 대부할 팔자입니다. 월주에 정관이 있으면 장남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한평생 노고가 적습니다. 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자수성가하며 성품이 명민하여 임기응변하는 재주가 있고 현처와 인연이 있습니다. 시주에 정관이 있으면 주로 만년에 발달하며 현량한 아들을 둡니다. 대체로 사주에 정관이 눈에 띄면 그 용자가 아름답고 음성이 명랑합니다. 정관이 사주에 있더라도 인수가 없으면 명리를 얻기 힘듭니다. 장생과 동주하면 학식이 있습니다. 여명사주에 형충파회와 상관 및 편관이 없고 정관과 재만 있으면 남편덕이 있으며 천월덕과 천을귀인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명 정관과 장생이 동주하면 귀부와 인연이 있으며 목욕과 동주하면 남편이 호색이며 다묘절지 및 공망과 동주하면 남편덕이 없습니다. 도화와 동주하면 남편의 성격이 온화하고 인기가 있어 바람기가 있습니다. 여명사주에 정관이 너무 많으면 부부간 불화하며
독신 아니면 무기가 되거나 심하면 여급 또는 창녀가 됩니다. 여명 정관이 합의되면 애교가 있으며 다정합니다. 또 인수가 많으면 규방이 적막합니다. 정관이 역마성이거나 역마와 동주하면 외교관 또는 외국계 직장이며 여자는 외국인의 남편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편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관은 육친으로 남자는 아들, 여자는 정부나 재혼한 남편을 나타내고 정관이 없을 때는 남편을 뜻하고 육친 이외에는 직장, 명예, 권위를 뜻합니다. 흉의 의미로서는 칠살이라 하여 사고, 관제, 손명 등 흉살로 작용합니다. 편관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탐하고 모험을 즐기며 매사에 적극성이 있고 완강하여 인내심이 강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성품으로 군인, 경찰, 검찰 등에 적합하며 본인의 행복보다는 조직의 충성을 더욱 생각하는 성품입니다. 사주 중에 식신이 있으면 흉악하고 포악한 편관의 특성은 억제되어 길상만을 초래하나 편제가 있을 때에는 특성이 억제되지 않고 더욱 증가됩니다. 편관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주에 편관이 있을 때 장남으로 태어나면 부모에게 불리한 일이 있습니다. 월주에 편관과 양인이 동주하면 어머니와 일찍 이별합니다. 일지에 편관이 있으면 성질이 조급하나 총명하고 영리합니다. 그러나 묘와 동주하면 매사에 걱정이 많으며 즐거움이 적습니다. 지주에 편관이 있으면 성품이 강직하고 불굴의 기상이 있으나 타주에 또 관살이 있으면 아들을 늦게 얻게 됩니다. 시상에 편관이 있고 타주에 관살이 있어 관왕 신쇠한 명은 자식이 없고 인성이나 식상이 명에 없고 재관 운을 만나면 신명이 위험합니다. 이와 같은 명은 부하면 단명하고 부모 유산도 없거나 받아도 지니지 못합니다. 사주에 편관과 식신이 있으면 대귀하지 않으면 대부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이거나 식신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비난하게 됩니다. 편관과 편제가 동주하면 부친과 인연이 박합니다. 편관과 인수가 사주에 있으면 큰일을 할 팔자며 때때로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수보다 편관이 성하면 무관으로 출세하고 인수가 성하면 문관으로 출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관, 양인 및 괴광이 동주하면 군인으로서 크게 공명을 세웁니다. 편관과 편인이 동주하면 외국을 편력하지 않으면 행상인이 될 팔자입니다.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으면 관살 혼잡이라 하여 사람됨이 잔꾀에 능하고 호색 다음하며 의외의 재화를 당하거나 잔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관유살 또는 합살유관이 되면 오히려 기격이 됩니다. 편관과 공망이 동주하며 윗사람의 사랑을 받기 힘들며 여자는 남편과 인연이 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명사주에 편관이 많고 다시 정관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할 팔자며 부모덕이 박합니다. 사주에 편관이 5개 있으면 창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관유살, 합살유관 또는 거류섭외되어 살 하나만 남으면 남녀 모두 오히려 귀명입니다. 여명사주에 편관이 많고 다시 편제가 있으면 남편 외에 밀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명사주에 정관이나 편관은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편관이 하나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관살 혼잡이 되면 실절할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살 혼잡되고 다시 삼합이 있으면 음란하여 그 정부를 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명사주에 편관이 있는 지지가 충이되면 부부가 불화합니다. 여명사주에 편관이 하나 있고 식신과 양인이 있으면 팔자는 좋으나 그 성품이 너무 강하여 남편을 고히 시중을 못합니다. 여명의 정관과 편관이 동조하고 다시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많으면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다툰다고 합니다. 즉 남편이 축적합니다. 여명, 무호, 병호, 임자 일생으로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남편과 이별수가 있는데 첩이 되거나 의사, 약사, 경찰관 등 기술 직업 여성이면 이별운을 면합니다. 여명 편관이 왕성하고 신약이면 고독하고 반면 편관이 극히 약하고 다시 합의되어 다른 육신으로 화하면 천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명 편관과 목욕이 동주하면 남편이 풍류호색이고 장생과 동주하면 비부와 인연이 있고 묘와 동주하면 사별합니다. 다음은 관설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왕이고 재가 약하면 관살이 사주 속에 있거나 대운을 만나면 길합니다. 그것은 관살이 비견 및 겁재를 억제하고 재성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성이 많고 신약이면 관살이 없어야 길합니다. 그것은 관살이 비견 및 겁재를 극해서 신약이 더욱 신약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다 인성이 약하면 관살을 만나야 사주가 길해집니다. 그것은 관살이 인성을 생조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사주에 인성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관살을 만나면 사주가 불길해집니다. 인수가 왕성할 때 관살을 만나면 관살이 인수를 생조하여 왕성한 인수가 더욱 왕성하여져서 사주가 불길해집니다. 사주 속에 관살 및 재성과 인성이 있을 때 신왕이면 관살이 용신이 되고 신약이면 인수가 용신이 되는 것은 재성과 인성이 병립하여 그 세력이 막상막하인 때에는 사주 속에 관살이 있거나 관살운을 만나야 사주가 길해집니다. 그것은 재생관 관생인하여 오행이 일기상통하여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 관살과 식상이 있을 때 우선 신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다음에 식상과 관살의 강약을 비교하여 관살이 약하면 재관으로 용신을 삼고 관살이 강하면 식상으로 용신을 삼습니다. 신왕에다 관살과 식상 양쪽이 근왕하면 극기할 팔자입니다. 신약이면 극설교가라 하여 극빈하거나 요사할 팔자입니다. 왕성한 관살을 식상이 억제하고 있는 사주에 재성 또는 인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성과 식상이 있어 식신생재, 재생관살에서는 식상이 그 역할을 못함으로 불길하며 또 인성이 식상을 억제해서도 아니 됩니다. 관살을 식상이 억제하고 있는 사주에 있어 관살은 약하고 식상이 왕성하면 위와 반대로 재성이 관살을 생조하거나 인수가 식상을 억제해야 사주가 길합니다. 제자약살격입니다. 제자약살격은 팔자 중에 관살이 약하면 재성으로 이를 생조하여야 팔자가 길합니다. 이를 제자약살격이라 합니다. 이 격에 대해서는 살중 용의격이나 관살 혼잡격 이런 그 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육신의 작용 중 마지막 관성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